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초토의 시, 구상의 초토의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토의 시에서 제목에 초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초토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쓰죠? 여기 완전 초토화 됐어. 이럴 때 쓰죠. 그죠? 이 초토라는 말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엉망진창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초토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초토라는 거는 마이너스 상황을 의미하는데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구상의 초토의 시는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연작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8이 아마 적군묘지, 이런 적군묘지 앞에서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제를 달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얘기 좀 해볼게요. 뭐냐면, 나는 인민군이에요. 뭔 소리야? 인민군? 국군이에요, 국군. 네. 그리고 너는 인민군이에요. 인민군.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얘가 남한군이고, 그죠? 남한군이고 얘가 북한군이죠. 그죠? 북한군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대립관계였어. 그죠? 나와 너는 대립관계였어. 근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 그죠?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었을 때 더 이상 이런 어떤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이런 적대 관계일까요? 죽은 다음에는 그냥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너에 대해서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너네랑 나랑 적이었어. 근데 죽은 다음에 너에 대한 어떤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너네랑 방아쇠를 당기고 막 싸우고 하는 대상이지만 너희가 죽은 걸 봤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어떤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5호 볼게요. 5호라는 거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슬퍼 이런 거예요. 5호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그럼 이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누굴까요? 인민군이죠. 그러니까 적군이에요, 적군. 이 적군의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우리가 어떨 때에 눈도 감지 못한다 그럴까요? 한이 남았을 때, 한. 죽었는데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지고 죽었어.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때? 불쌍해. 연민이에요, 지금. 어제까지는, 과거에는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우리가, 이거 제가 잘못 끊었네요. 어제까지는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뭐예요? 이 살아있을 때요. 이 살아있을 때는 뭐 했다고? 적군이었다고. 그죠? 대립의 관계였다고. 방아쇠를 당겼대잖아. 그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가 뭐야? 이게 적군의 시체죠. 적군의 시체를 뭐해서? 수습해서. 잘 수습해서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서 양지바른 곳을 골라서 고이 파묻어 때맞아 입혔거니.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무덤.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완전 상관없어. 진짜 완전 나쁜 완전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관계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 뭐 살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랑 살아서는 싸웠지만 너희가 죽은 걸 보니 너희는 어쨌든 뭐예요? 우리 한민족이야. 그죠? 한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묻어주는 거예요. 그죠? 묻어주는 거. 자, 그럼 보세요. 6.25 전쟁, 이 시가 구상의 초토의 시, 이 시리즈가 6.25 전쟁 직후에 쓰인 시들인데, 그 6.25 전쟁 직후에 어떤 문학의 흐름이, 어떤 문학이 많이 나타났냐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어떤 우리 민족의 내면을, 좀 뭐랄까,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애로 이런 전쟁의 아픔을 극복해보자. 이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애를 어떤 자극하는, 인간애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 시뿐 아니고요, 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우리는 휴머니즘 문학이라고 해요. 휴머니즘. 그래서 이 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대립관계였어. 그런데 너네가 죽었어. 그리고 나서 너네의 어떤 그 적군의 그 시체를 수습해서 무덤을 만들어줬어. 이거는 너희에 대한 연민과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다. 됐죠? 자,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에 뼈를 추려서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맞아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죽음은 너그러운 것이래. 죽음은 일반적인 인식은 어떨까요?
죽음의 일반적인 인식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런데 죽음은 미움보다 사랑보다 더 너그러운 것이다.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모순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역설법. 그죠? 모순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념의 대립, 그죠?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어, 그죠? 근데 이 이념의 대립이라는 거는 죽은 뒤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념의 대립이, 그죠? 죽었는데, 그래서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념의 어떤 대립이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이런 이념 대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까요? 적군이긴 해. 하지만 우리 민족이잖아. 그래서 이 적군이지만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이 미움과 사랑을 초월해서, 그죠? 이 너그러움, 내가 너희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민족의, 그죠? 민족애라든지 생명 존중, 뭐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됐죠? 이거는 또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냐면, 일반적인 인식을 우리는 통념이라 그러죠. 통념. 그죠? 이 통념을 뭐 한 거예요?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이, 독창적, 새로운, 그죠? 독창적 발상이다. 실제로 이 죽음은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이게 옛날부터 그 역설법 막 그런 예시로 되게 많이 쓰여왔는데 멋있지 않아요? 그죠?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미움과 사랑이라는 인간적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볼게요. 이곳에서, 지금 이곳이 뭐예요? 적군의 묘지야. 그럼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야. 30리면 가로막히고, 뭐야? 분단의 상황이야, 분단. 됐죠? 네. 이 분단의 어떤 마이너스 현실인데, 무인공간의 정막만이, 무인공산이라는 건 뭐야? 사람이 살지 않는 거. 휴전선, 그 근처. 그죠? 무인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이랬어요. 그럼 천만근이라는 거는 엄청 무거운 거죠? 엄청 무거운 거.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이랬어요. 우리가 어떤 시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수치? 그러면 이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뭐냐면 이렇게 천만리, 네, 천만리 머나먼 길에 뭐 고은님과 이별하고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뭐 하루는 12시간이고 한 달은 30날인데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그러면 그거는 화자의 정감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실제로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정감의 깊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이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건 시마다 다르겠죠? 여기에서는 뭐였어요? 어떤 분단으로 인한 한의 정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인공산의 정막만이 이 나의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 그래서 이건 나의 어떤 슬픔과 어떤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만큼 나의 정감의 깊이가 무겁다는 거, 내 마음이. 그죠? 천만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미움이란 거 여기서 대립관계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대립관계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도다. 너희의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데, 너희는 어떤 풀지 못한 원한이 있겠어요? 아마도 너희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죠? 그런 원한이 있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분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평화에 대한, 그죠? 그런데 그런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한과 나의 바람은 같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희와 나의 어떤 하늘, 그러니까 바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 됐죠? 동병상련의 관계라는 거야. 동병상련.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걸 원하고 있어. 응? 우리가 사실 전쟁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근데 이 봄하늘이란 건 뭐 플러스 이미지죠, 약간. 그래서 플러스 미래에 대한 어떤 염원을 보여주는구나. 근데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 우리는 북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 그죠? 지금 얘는 북으로 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야. 구름은. 그러면 우리랑 인간이랑 구름은 무슨 관계예요? 대조죠. 그죠? 얘는 자유롭게 휴전선을 오가고 있어. 남한 북한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못 가. 우리는 분단의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자유롭고 얘는 분단의 상황이니까 대조를 통해서, 그죠? 대조되는 관계예요. 반대되는 관계. 그래서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됐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벽발. 봐봐. 얘네들 지금 분단의 상황이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이 전쟁의 상황이고요. 나는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버린다. 목 놓아버린다는 게 뭐야? 졸라 울어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엉엉엉 슬프게 울어버린다. 그래서 이거 분단에 대한 분단의 슬픔을 직설적으로, 그죠?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직설적 표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은원이라는 거는 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데, 은원은 이 은이 은혜란 뜻, 은혜. 그리고 이 원은 원한, 원한,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 자, 은혜와 원한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왜 은혜야? 내가 너희를 어쨌든, 우리는 적군인데 너희를 파 묻어줬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사랑이야, 사랑. 너희를 믿어주는 인간애, 뭐 민족애 다 좋아요. 민족애. 그리고 원한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아직 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풀지 못한, 그죠? 우리 풀지 못한 한의 정서. 그래서 은원의 무덤 앞에서 이 어떤 사랑과 한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버린다, 울어버린다. 당연히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분단의 슬픔에 대한 안타까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되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적군의 관계였지만 이젠 죽었어, 니네가 죽었어. 그러면 나는 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죠?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동지로서, 뭐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랑을, 그죠?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명히 빼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보자.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탄법 얘기했죠. 영탄법. 어제까지는,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거야. 지금 어제까지는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그죠? 어제 과거에는 우리는 대립관계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너희의 그 썩어 문드러진 상을덩이와 뼈, 그러니까 너희의 죽은 시체를 내가 잘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두매를 골라서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여기 지금 과거랑 현재를 대조하는 거죠. 과거에는 적군의 그래서 대립적인 관계였는데, 지금은 너희가 죽고 나서 내가 너희의 이렇게 시체를 수습해주는 모습.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이거 무슨 법이라고요? 역설법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죽음은 너그러운 것이다, 미움보다 사랑보다 너그러운 것이다 라는 거는 이념의 대립의 허망함을 드러낸다. 아니면 민족애나 어떤 인간애나 아니면 생명을 존중하는, 그리고 통념을 벗어난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발상적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나와 너희들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혀 분단의 상황이야. 그쵸? 네, 근데 무인공산의 정막만이 마이너스죠. 그죠? 네, 천만금 나의 가슴을 억누른데 그만큼 내가 슬프다라는 얘기, 정감의 깊이를 드러낸다. 자, 살아서는 너희와 내가 미움으로 맺혔어. 그죠?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이것도 과거 현재 대비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대립 관계였어. 이제는 너희가 죽은 지금은, 현재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너희랑 나는 무슨 관계? 지금은 동병상련, 동일시하는 관계이다. 너희가 너희가 풀지 못하고 죽은 한이, 그 한은 나의 소망 속에,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됐죠? 그래서 동병상련의 관계이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의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연은 플러스네. 그쵸? 근데 인간은 어때? 아직 마이너스야. 대조예요. 대조를 진짜 많이 썼네. 과거와 현재의 대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조.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의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호산벽발. 전쟁의 상황이라는 건 청각적 이미지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그러니까 이게 적군 묘지죠. 이 적군의 묘지, 어떤 사랑과 한이 다 서려 있는 그런 은원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어버린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슬픈 분단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됐죠? 그래서 뭐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영탄적인 그죠?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한다는 거, 영탄적 어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나 안 슬퍼 이런 게 아니라 분단의 슬픔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출한다는 거. 그리고 뭐 대비 그죠? 과거 현재 대비했고요. 그리고 자연은 플러스인데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야. 그죠? 대립과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까 역설 그죠? 역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건 어때요? 풀지 못한 봐봐.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발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이런 건 어때? 사실 이제는 오히려 끊어.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발음 속에 깃들어 있더라. 이게 더 좀 뭐랄까요? 좀 자연스럽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데서 이 행을 끊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놨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 행간걸침이라 그러죠. 행간걸침 또는 의도적 행갈이. 행갈이. 의도적으로 이상한 데에서 행을 바꿨다. 왜? 약간 낯설게 하려고. 그 약간 낯선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을 우리는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됐죠? 이렇게 뭐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안녕.